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뉴스 요즘 파주의 임현중. 이상원입니다. 하도 오랜만에 하고 이제 막 버벅거리네요. 요즘 요즘 요에다가 줌을 하는 요즘 파주. 파주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다른 분들 모시고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러느라고 파주의 중요한 소식들 전하는데 약간 시차가 있네요. 네. 그래서 작년 12월 신문 얘기도 못했는데 벌써 1월 신문이 나왔습니다. 그러게. 네, 어제 조금 뉴스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 버스에서 내리다가 패딩이 옷에 껴가지고 20대 젊은 청년분이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네. 그 통합버스에 하는 그 이렇게 딱 열리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아, 무슨 방법이 없나요? 왜 그렇게 됐죠? 저도 인터넷을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올려놓고 그냥 바로 내리면 그 문 닫힘을 누르면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센서가 작동하면 문이 안 닫히다가 센서가 이제 그 사람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면 자동으로 닫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나가는 거 보고 수동으로 닫히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다 자동으로 하죠,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아마도 그 패딩을 인식을 못 해가지고 센서가 인식을 못 해갖고 문이 닫혔고 그래서 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딩을 인식을 못 한다. 그러니까 내렸을 때 그래서 근데 뭐 우리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 많이 힘드신 거 알죠. 저희가 장시간 운전하시고 근데 한번 조금 이렇게 내렸을 때 백미러로 좀 확인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참 안타까운 네, 소식이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하여간 사람이 먼저다라는 게 진짜로 우리 삶의 생활의 기초 철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안타까운 네. 일이고요. 네. 그리고 또 네.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LG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LG 예. LG 디스플레이에서 가스가 누출이 돼가지고 7명이 중경상을 받는 그렇죠. 네. 네네.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LG에서 사고가 난 게 이번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2015년도에 네. 질소가스가 누출이 돼가지고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그 정규직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그 하청 노동자가 승강기 정비 중에 협착으로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네요. 네네. 이렇게 조금 계속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게 참 안타까운고 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네. 아니 안타까워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해갖고 국회에서 강력하게 뭐 단식을 통해서 제정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저희 당 원안보다는 많이 축소된 그러니까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산재 사고의 사망 사고의 35%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그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명은 과연 누가 담보를 해야 될지 왜 그걸 그렇게 처리를 하는지 참 답답하고 근데 뭐 저희가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개정을 해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독성가스 유출 사고 건을 보면서 네네.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제 LG가 지역에 들어온다. 그래서 네네. 파주 경기에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네. 파주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베드타운이 아니라 네. 생산 기지를 갖는 파주 내에서 생산을 하고 또 거기에서 주거를 하는 뭐라 그러죠? 자족 도시의 네. 기능을 하는데 LG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LG 단지를 만들 때도 뭐 도로를 내주거나 네. 인허가를 하거나 이런데 굉장히 많이 시에서 신경을 쓰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업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만큼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그 노동자들은 파주시에서 담배 사 먹죠, 술 사 먹죠, 세금 내죠, 주민세 내죠. 그분들도 세금 내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파주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요번에 너무 놀란 거예요. 화학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지역 내에 예전에 어디죠? 구미에서 이제 가스 누출되고 큰 사건이 났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한번 일이 터지면 엄청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이제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역 내에 화학가스나 이런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 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문산의 이름 까먹었는데 예, 톨루에. 톨루엔 예, 톨루엔 누출했던 이제 이데미츠 회사의 문제 같은 경우도 민원을 제기하면 최소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 열려서 실제로 그게 기록을 남기고 또 실상이 어떤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이제 LG가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네. 그때 그래서 너무 속 터져요. 네. 2015년도 그 질소 그 가스 누출 사망 사고 때도 그러니까 과태료가 1,000만 원만 나오고 그 다음에 벌금이 1,000만 원 나오고 그 관계자들은 집행유예로 그냥 끝나. 그러니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 뭐 그거에 신경 쓸 그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어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는 그렇게 되진 않으니까 좀 근데 또 50인 미만은 또 3년간 또 유예가 돼가지고. 아니 근데 이런 대기업조차 이러고 있으니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대기업 내에 요번에 다치신 분들이 네네. 이제 하청 직원들 아니에요? 네, 하청 직원들이죠. 그러면은 이게 요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원청이 처벌을 받는다라는 게 포함된 거죠? 법상에. 네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옛날 같으면 다 하청 책임으로 돌리는데. 다만 그 관공서는 빼졌죠, 요번에. 그러니까 정부가 발주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는 책임을 안 지는. 너무 골대. 그래서 많이 누더기가 맞습니다. 됐죠. 네네네. 그러니까 기업들은 막강한 자본력과를 갖고 시간을 사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로비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노동자나 시민들은 그런 게 안 되니까 법이 기업의 입맛에 맞는 걸로 자꾸 누더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삶에 관련된 법을 제정할 때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민원도 넣고 청원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큰 힘 그 노동자들은 그냥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간 건데, 예. 그걸 어떻게 그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한 현실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론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끈질기게 파헤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요번에 저희가 LG 디스플레이 독성가스 유출 사고에 대해서 지역의 단체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쫓아갔는데 저희는 이게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2명이 중상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LG 대기업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더군다나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이런 게 논란이 돼서 기업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저희 신문사만 취재를 나간 거예요.
저는 중앙 매스컴도 오고 네. 지역의 신문들도 다 오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뭐냐 그 취재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네. 뭐 어디 중앙 언론도 그렇고 지역 언론도 그렇고 후속 취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꼭 좀 그 후속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LG가 과연 어떻게 지금 그 추가 대책을 하고 있는지를 꼭 취재해서 후속 취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게 언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네. 네. 정말 그 일하고 죽지 않을 권리 이거가 꼭 보장되는 사회가 됐으면 네, 네. 좋겠다라는 지금 생각입니다. 다치신 7명의 노동자 분들도 빨리 낫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래.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 뭐지 국가 보물 마애불이 붕괴될 위기가 있다라고. 공개되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여기 이제 그 삼표 산업이라고 있어요. 네네, 유명한 회사죠. 네네. 삼표가 이제 뭐 광산업 뭐 이런 네네. 걸로 주로 이제 돈을 벌었던 데인데 네네. 여기가 이제 광탄면 용미리에 있는 음. 마의 이불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을 깎아서 불상을 네네. 만드는데 두 불상이에요. 네네. 그래서 마의 이불이거든요. 네네, 요 사진. 네네. 그래서 마의 이불상이 있는데 네. 이 근처에 해석장을 이제 더 넓히려고 추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예전에 냈더니 이게 지금 문화 요구랑 260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만약 채석해서 막 발파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네네. 이제 여기 지금 굉장히 고려시대 보물이에요. 네네. 고려시대 만들어진 거여서 여기 마애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네네네. 그러므로 안 된다라고 이제 예전에 한번 돌렸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삼표 산업에서 머리를 쓴 거죠. 머리를 써서 어떻게 했냐. 파주시에 허가 신청을 낸 게 아니라 네네. 산림청에 허가 신청을 냈어요. 근데 왜냐면 그 채석장 규모가 30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산림청에 해서 왜냐면 규모가 크니까 지자체가 아니라 예, 국가의 산림청에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네네. 파주시는 예전에 넣었는데 잘랐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규모를 확대해서 산림청에 그 지정 면적, 채석단지 지정 면적을 넓힌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긴 한데 네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교계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도 이거는 그분들이 말하는 제 500m 바깥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발파 작업이나 발파 작업의 권한 안에 있다. 네네네. 그래서 무슨 5구역인가 어디 저희 취재에 의하면 5구역 일부가 이게 포함되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확히 제측해서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이게 불어가 나오도록 파주시가 노력하겠다라고 해요. 파주시 이제 문화예술과 그 팀에서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광탄면에 네. 이게 국가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려 시대 때부터 네. 만들어진. 근데 이제 광탄면의 면민들이랑 면장님 입장도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네. 뭐 그 이후에 뭐 삼표에 아직 그거는 대응은 아직 취재가 안 된 거죠. 그렇죠. 네네. 삼표는 이제 왜냐면 주민 공청회를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빨리 돼서 어떻게 간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지금 벌이고 있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취재를 한 게 또 뭐냐면 이 삼표 산업의 자매 회사인 삼표 자원개발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강원도에서 이제 석회석을 캐내는 광산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 광산에 혼자 들어가서 일하다가 매몰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억울하다라고 해서 청와대 청원을 넣은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다 같은 삼포 산업 계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갱도에 들어갈 때는 신호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안전 요원도 있어야 되는데 네네. 혼자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이 따님이 음. 너무 억울하다. 네네. 이거는 안전 기준을 음. 사측에서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서 음. 이제 주민 청원을 넣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한 27,000명쯤 이제 청원을 했는데 이 노동자들 생명을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거 성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까 그냥 혼자 갱도에 들어가라 해서 이제 했는데 그 따님의 얘기에 의하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 아버지가 되시는 광부가. 그래서 나오는 찰나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갱도 아니라 이렇게 반절 정도. 예. 나오는 거기서 이제 매몰돼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서 더 슬픈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파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신호수가 있었다고 하거나 뭐가 있었으면 바로 어떻게 할 수도 있었던 거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표의 그룹의 하나인 삼표 시멘트 삼축 공장에서도 일이 있었는데 작년에 하청업자 직원이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에 끼어서 돌아가셨대요. 네. 그리고 또 그 5월달에 그랬는데 7월달에 또 한 노동자가 용접 사전 준비 작업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3표 시멘트에 대해서 안전정밀 진단 검사를 하고 352건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대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안전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종업원 건강진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서 4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룹 내에 문화가 이렇게 352건의 시정명령을 받고 4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계열사들이 이렇게 자꾸 또 석회도 광산에서 또 한 명 죽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이렇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말불까지도 보물까지도 훼손하게 되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보는 기업 문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주소주를 넣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청원에 많이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업들이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생명이 먼저라는 그 기본 개념이 없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정말로 더 이상 영업을 영속할 수 없게끔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만약에 그 오너 가족이 그랬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냅두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어쨌든 중대기업처벌법이 그래도, 근데 요번에 뭐 중대기업처벌법이 아니라 그냥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누더기가 됐는데 어쨌든 더 강력하게 좀 뭐 개정이 돼 있게끔 뭐 시민사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압박을 해서, 정치인들을 압박을 해서 조금 제대로 된 기업이 더 이상 노동자들의 안전에 불감하지 않게끔 노동자의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음 공격은 어디라고 해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 작가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만든 영화에 보면은 네. 이제 그 미국의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면은 그분들이 노동자들이 한 달씩 휴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이 기업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기업에 남는 게 뭡니까? 안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미국은 안 보내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이 있어야 우리 기업이 운영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이제 가족 같은 뭐 종업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족처럼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노예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탈리아의 기업주는 너무나 당연하게 아니 저분들이 있어야 우리 회사가 운영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휴가를 가게끔 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는 못할지언정 생명,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반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나라 이제 그 법도요 개정을 해서 기업살인법으로 바꿔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아.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네, 기업살인법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파주에서도 힘을 모아보자고요. 네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 소식 또 뭐 있을까요? 그 파주 시민 민주 시민 교육센터 위탁 해지가 그 네네. 뭐냐 시청에서 갔다고 하네요.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네네. 진행이 되고 있죠? 작년에 시의회에서 그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이제 운영비가 이제 예산이 9,5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업비는 삭감이 되고 네, 사업비가 6,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운영비만 그대로 남아 있는 채로 이제 예산 결산이 의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민주시민교육센터 내에 CCTV 문제, 그 다음에는 대표와 사무국장 간의 쌍방 고소 건들, 그 다음에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문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비밀 보장 문제 등으로 또 박병수 씨가 이제 고소하고 이런 문제 등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그 문화교육국장이 이제 해지한다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파주시의 홈페이지에 저희가 확인했는데 해지 결정을 올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해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2월까지 정리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파주시의 소식통. 네, 뭐 소식통이라면 이제 민주시민교육센터 센터장이 이거를 이제 그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끝나면 연말에 정산해서 이제 왜냐면 관리감독청이 파주시니까 위탁 받은 그 관청의 이제 내용을 회계 정리를 해서 넘겨야 되는데 그거를 달라고 하면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전해들은 소문이고요. 근데 하여간 위탁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연 센터장이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행정 소송을 할지 이런 게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사무국장님이 뭐 어떻게 그리고 이제 그때 6월달에 해고됐다가 다시 복직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계속적인 미열, 두통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사무국장인 서진희 씨가 노동부에 산업재해 신청을 냈었어요. 그래서 지금 10월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응 장애로 일부 결정해서 산업재해임을 인정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직장 내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서진희 씨가 이제 신체적인 문제를 받았다,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10월까지 인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빨리 정상 뭐 새로운 사업 뭐 수탁 기간이 됐던 어쨌든 좀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예 이거 어떻게 될까요? 새로 공모를 하나요? 아니죠. 일단은 아예 없어지나? 파주시도 책임이 있으니까 일단 위탁을 해지한 이후에 파주시의 자체 역량으로 내지는 지역사회 역량을 갖고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판단을 좀 공론화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 이후에 위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전국 최초라는 거에 너무 쫓겨서 성과에 급급했던 파주시의 문제도 없잖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이슈
두 번째 이슈로 네네. 이제 했던 게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 비리건이 크게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어떻게 네. 정했냐? 크게 먹고 적게 토하는 아파트 비리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다. 크게 먹고 적게 토하는. 그러니까 공사를 해요. 네. 장기수선 충당금을 갖고서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거나 옥상 방수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8,500만 원 정도 과다 지출됐어요. 그럼 8,500이 사라진 거죠? 네. 근데 벌금은 얼마냐? 벌금을 파주시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벌금을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이의제기 안 하겠다. 1,000만 원 그대로 내겠다고 하면 50% 깎아줘요. 그럼 1,000만 원에서 50%는 500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기한 내에 납부를 하겠다. 한다. 그럼 10% 깎아줘요. 그럼 얼마예요? 450. 그렇게만 내게 됩니다. 그러면 8,500 주민의 돈 8,500은 어디로 갔고 그 다음에는 과태료 1,000만 원을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깎아주고 해서 이 작은 액수만 냈잖아요. 그러니까 8,500하고 450? 그렇죠. 450. 450만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거? 크게 먹고 적게 토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누가 벌금을 내야죠? 아파트 주민들 세금으로 주민들 관리비에서 또 돈을 걷어 내잖아요. 근데 급 궁금한 게 생겼네요. 이게 네. 그 과태료 같은 그런 행정처분만 있나요? 이거는 얼핏 보면은 횡령으로 해서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한 그렇죠. 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여기 검산동에 대박 노블랜드 아파트 얘기거든요. 네. 이제 입주 대표 입대 이장이 네. 그다음에는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옥상 방수를 하고 외벽 하면서 8,500을 이제 과다 횡령을 한 거예요. 과다 지출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과다 지출했는데 이게 횡령이라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파주시가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요. 네.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서에 의뢰를 하죠. 그럼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빼고 차 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안 중에 하나만 넘어가거나 아니면 예전에 해솔 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에 가지도 않고 무혐의 처리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검찰에 바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 바로 해도 다시 경찰서로 조사하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2019년도에서 이제 해솔마을 7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그다음에는 파주시 공동주택과에서 나서서 수사 의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있었으니까 파주시도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서에서 내사 종결을 한 거예요. 뭐 조건이 미충족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면에서 경찰도 어떤 근거로 하는지 이것도 참 문제예요. 이거 취재를 한번 경찰서로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취재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정보 공개 청구해야지 뭐.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파주시가 이 대박 노블랜드를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럼 경찰에서 제대로 해서 딱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뭐죠? 횡령 아니 그러니까 과다 지출을 했다라고 했던 이 입대이장 이유병 씨랑 그다음에는 관리소가 있잖아요. 네네. 일산개발이라는 관리소가 있었는데 대박 노블랜드도 과태료를 먹었고 일산개발도 과태료를 먹었어요. 그럼 과태료를 내고 끝인 거야. 그래서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해서 경찰에서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막 복잡하잖아요. 내 돈이 나가지만 내 돈에서 뭐 몇십만 원씩 나가는 게 아니고 네, 좀 모아서 내니까 머리가 아픈 거는 싫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 충당 수선 충당금. 네. 장기 수선 충당금 이 문제는 진짜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나 다 이게 제도적으로 좀 될 때가 된 것도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동문 그린빌도 그렇고 저기 교화의 8단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수시로 나오고 더군다나 이게
그 관리 주체인 관리 기업들이 관리소 네네.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음, 입대의장을 내세우거나 아니면은 입대의장과 관리소가 지금 여기 대박 노블랜드처럼 팽짝팽짝 맞아서 합작을 예, 해요. 합작을 해서 일을 처리해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대박 노블랜드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 입대의장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해서 파헤치고 감사 요청을 하고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 이게 또 그대로 묻혀버릴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파트 주민들이 조금 번거롭고 좀 귀찮더라도 이런 그 입대위에서 진행되는 것들 안건들 그런 처리 뭐 비용 집행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지 좀 그런 것들이 정화되고 좀 그렇게 투명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특정인이 많은 노력을 해서 파헤친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좀 공감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민주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내에서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애들도 그렇죠. 예,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 똑같은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닌 거고 또 작은 일이 아닌 거죠. 저는 이게 아파트 내에 이런 그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 그리고 공금을 제대로 민주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 이거야말로 주민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런 면에서 아파트 관리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이 조금씩 더 관심 갖고 조금씩 더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요번 연도 4월에 우리 그 파주에서 가선거구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네네. 까먹었습니다. 네네네. 그거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네네네. 간단히 하고 넘어갈까요? 해주시죠. 뭐 지금 아마도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잇는 뭐 서울이랑 부산은 아주 크지만 여기 파주시에서도 이렇게 징검다리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뭐 한창 선거 운동에 뛰고 있는 후보들이 벌써부터 있더라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 후보가 시의원했던 손배욱 의원이 나오고요. 네. 전 시의원이었던 손배욱 씨가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는 민주당에서는 손성익 손성익 씨라고 네. 34살인데 LG 디스플레이 다닌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이번에 가스 노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볼 생각입니다. 예, 노조 활동을 좀 하셨다고 네네.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진보당의 김영중 후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후보로 나왔고 김영중 후보는 이제 그 자리가 원래 안소희 의원, 네네. 진보당의 안소희 의원이 시의원했던 자리이므로 네. 진보당에게 다시 한 표를 몰아달라. 네네.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이제 시의원에서 이제 제명된 안소희 의원의 명예를 되찾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도 지금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안소희 의원이 의원직 박탈된 게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박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 운영위원회 내부에서도 그 국가의 폭력으로 이렇게 의원직이 박탈됐는데 후보를 내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운영위원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정당인데 후보를 내서 그래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조금 대립 중에 있어가지고 조만간 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빨리빨리 결정을 못해서 좀 제가 죄송스럽니다. 알기로는 2년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1월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빨리 결정해서 네. 파주시 안에 네. 시민 역량들 그리고 그렇죠.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 외에 다른 소식은 다음 시간에 만나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